요즘 따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드시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 힘이 붙여서 계단 오르기 버겁다. 이런 증상 혹시 겪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고 장 보러 나가거나 산책하는 게 귀찮아졌다. 이런 변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 아닙니다. 사실은요,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가 켜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움직임이 불편한 게 끝이 아닙니다. 치매와 골다공증 두 가지 병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이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리 근육만 챙겨도 뇌와 뼈를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그냥 걷기만 해도 운동되는 거 아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하체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 분들일수록 근육이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움직이기 귀찮아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감도 커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죠. 또 다리 힘이 없으면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작은 발걸음에도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골절 위험까지 따라오게 되죠. 이게 바로 하체 근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이런 건강 정보 매주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재입니다. 65살이고요. 재활운동 전문가로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건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만 해도 근육은 젊은 사람들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근육 유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 근육은 생명선이에요. 왜냐하면 하체는 온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움직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은 힘들다,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안전하게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2세 여성분이셨는데요. 요즘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하고 찾아오셨죠? 처음엔 단순한 관절 문제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걸음도 느려지고 균형도 잘 못 잡으시고 최근에는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뼈 밀도도 낮아서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체 근육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셨고 혼자 사시다 보니 집안에서도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이처럼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는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그리고 골밀도와 낙상 예방까지 모든 건강이 출발점이에요. 우리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온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몸이 무거워서 자꾸 누워있고 싶거나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만 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앞으로 몇 단계에 걸쳐 하체 근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다음 단계에서는 하체 근육이 약해졌을 때 몸과 마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체 근육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니까 다리 힘이 빠진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는 사이 건강은 아주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먼저 눈에 띄게 걷는 게 불편해집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질질 끄는 경우도 많아지죠. 그리고 다음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면서 소변 참는 시간이 길어지고 요실금 같은 문제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외출이 귀찮아집니다.
밖에서 화장실 찾기 힘들어. 넘어질까봐 걱정돼.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 이렇게 점점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몸의 기능도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재활 클리닉에 자주 오는 분들 중에 밖에 나가는 게 싫어졌다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다리 힘이 없어서입니다. 한 74세 어르신은 화장실 갈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물을 덜 마시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덜 마시니 탈수도 오고 전해질도 불균형이 생기고 몸 전체가 더 약해지더라고요. 또 한 분은 외출 도중에 한 번 크게 넘어진 이후 집 밖을 거의 안 나가셨어요. 무릎 골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계단은 절대 못 오르시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그냥 포기하고 사셨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더 따라올까요? 첫 번째, 낙상 위험 증가. 하체 근육이 줄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무릎, 발목, 고관절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낙상은 회복이 더디고 심하면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절 위험 증가. 근육이 없으면 뼈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엉덩이뼈, 대퇴골은 골다공증과 함께 심각한 손상이 생기기 쉽죠. 세 번째, 두려움과 불안. 또 넘어질까봐, 창피당할까봐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길 가다 넘어질까봐 아예 시장도 못 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 만나는 일도 줄고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햇빛을 덜 쬐고 사람과 대화도 줄고 몸도 마음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자극이 줄고 감정 표현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하체 근육 약화가 만든 도미노 현상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부터 문제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한 줄 알고 넘기기 쉽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살짝 삐끗했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이유를 찾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68세 여성분이 발에 자꾸 감각이 무뎌져요 하며 오셨어요. 피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하체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종아리 둘레를 재보니 정상보다 훨씬 얇았고 걷는 속도도 또래보다 느리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단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만 하루 5번씩 하셔도 몸은 반응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약해졌는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왜 치매와 골다공증이 동시에 찾아오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왜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치매와 골다공증이 같이 찾아오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사실 이 두 질환은 전혀 달라 보이죠. 하나는 뇌 문제고 다른 하나는 뼈 문제니까요. 하지만 몸 전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체는 이 모든 연결이 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먼저 치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혈류입니다. 뇌에 피가 잘 가야 산소도 공급되고 신경세포도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순환이 뚝 떨어집니다. 하체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를 위로 올리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다리 근육이 해줍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죠. 이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야 피가 펌프처럼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정체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고 뇌세포는 점점 기능을 잃기 시작하죠.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까지 모든 게 연결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1.5배 이상 높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종아리 둘레가 얇은 사람일수록
뇌 위축이 빨리 진행된다고도 보고됐습니다. 즉, 다리 근육이 줄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뇌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움직임이 줄어서가 아니라 몸의 혈액 흐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왜 올까요? 많은 분들이 뼈는 칼슘만 잘 챙기면 되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극입니다. 뼈는 충격과 하중을 받아야 스스로 단단해집니다. 쉽게 말해 걸어야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체 근육이 줄면 움직임이 줄고 자극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뼈는 쓸모없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골밀도 감소, 즉 골다공증입니다. 또한 근육은 뼈와 연결돼 있어서 근육이 줄면 뼈도 같이 약해집니다. 근육과 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대퇴사두근이 약해진 사람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노인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뼈는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76세 남성분이셨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집에서 자꾸 넘어진다고 하셨어요. X-레이 촬영해보니 허벅지 뼈 골밀도가 위험 수치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사도 잘하셨고 칼슘도 따로 챙기셨는데도 하체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거예요. 결국 근육 자극이 없으니 뼈도 약해졌던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혈류 감소, 뇌기능 저하, 치매 위험 증가, 그리고 동시에 자극 부족, 골밀도 저하, 골다공증 가속화, 이 두 가지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압니다. 다음엔 살짝 기억이 깜빡입니다. 그러다 한 번 넘어지고 나면 갑자기 3가지, 4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알게 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알고 움직이면 변화에 강해집니다. 지금처럼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하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나가신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로 이 두 질환이 동시에 찾아온 분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하체 근육이 줄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사례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어르신은 서울에 사시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신 건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힘이 없어요.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이 한마디로 상담이 시작됐죠. 그분은 평소 굉장히 꼼꼼하고 정돈된 성격이셨어요. 20년 넘게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서부터 집에서 주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는 꼭 돌았어요. 근데 요즘은 현관문 열기가 귀찮아졌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단순 근육 약화가 아니다 느꼈습니다. 다리 힘이 없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일 뿐 그 이면에 여러 문제가 겹쳐 있었죠. 기본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5번 일어섰다 앉기, 평균보다 2배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3m 걷기 테스트, 걸음은 느리고 중간에 잠깐 멈칫하기도 했습니다. 종아리 둘레를 재보니 표준보다 4cm나 얇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감소가 아니라 심각한 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TV에서 본 건 금방 잊어버리고요.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해서 인지기능 검사를 했고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단계였죠. 하지만 그분은 정말 놀라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요즘 자꾸 멍한 느낌이 들었구나 하시면서 스스로를 납득하셨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골밀도 검사였습니다. 엉덩이뼈 골밀도가 정상 기준보다 무려 30%나 낮았고 척추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근육도 뼈도 기억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움직이지 않은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집 안에서도 주로 앉아만 계셨습니다. 물론 식사도 잘 챙기셨고 잠도 충분히 주무셨지만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그분과 처음 상담한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나이 들면 이렇게 빨리 무너진다고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무서웠지만 변화가 너무 빨랐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여행도 다니시고 동호회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하루 이틀 운동을 쉬게 됐고 그게 몇 달이 되더니 나가기가 귀찮아지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몸도 마음도 같이 무너진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가까운 친구나 형제, 자매 중에서도 요즘 걷는 게 불편해졌어.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이런 말 하시는 분 꼭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몸의 경고를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어쩌면 작은 이상 신호를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73세 여성분도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리치료와 일상 속 운동 루틴으로 하체 근육이 조금씩 되살아났고 3개월 후에는 의자 테스트도 30% 이상 단축됐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다시 내 몸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처럼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는 힘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근육 하나하나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 직접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 근육 상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내 하체 근육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단 꼭 주의하실 점, 가능하면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 주시거나 부축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양손은 가슴 앞으로 가볍게 모읍니다. 그리고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시간은 15초 안에 5번을 마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15초를 넘긴다면 하체 근육이 평균보다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이 아프거나 균형이 흔들리거나 숨이 많이 찬다면 근력뿐 아니라 지구력도 떨어졌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3m 걷기 테스트입니다. 집 안에서 3m 거리 확보하시고 시작점에 서신 다음 자연스럽게 걷는 속도로 끝까지 걸어보세요. 그리고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속도라면 3m를 34초 안에 걸어야 합니다. 5초 이상 걸리거나 걸음이 느리고 불안하다면 균형 감각과 근육 기능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입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줄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90도로 굽힌 채 앉아주세요.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줄자로 감아봅니다. 남성은 34cm 이상, 여성은 33cm 이상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그보다 얇다면 근육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람 체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준 이하라면 적어도 경고등은 켜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 자가진단은 계단 오르기 감각입니다. 최근 들어 계단 오를 때 숨이 가빠진다, 무릎이 떨린다, 손잡이를 꼭 잡아야 안심된다. 이런 감각이 있다면 근육과 관절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체 근육은 계단에서 가장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면 자신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발로 서기 테스트입니다. 옆에 벽이나 테이블을 붙잡을 수 있는 장소에서 시도해 보세요. 한쪽 발을 들고 다른 발로만 균형을 잡습니다. 시계를 보며 10초 이상 유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5초도 힘들다면 균형 감각과 근육 조절력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넘어짐 사고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6번째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양말 신기. 이건 일상에서 가장 체감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발에 손이 닿는지, 그리고 양말을 쉽게 신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동작이 불편하다면 허벅지 근력, 복부 근력, 유연성까지 여러 부분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7번째는 자주 넘어진 경험입니다. 지난 6개월 내에 아무 이유 없이 2번 이상 넘어졌다면 이미 균형 감각이나 근육 반응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넘어진 이후 다리 통증이 오래갔다면 회복력도 감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자가진단 항목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확인해 보세요.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근감소증 초기 가능성이 높고 3가지 이상이라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진단은 경고일 뿐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각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근육은 천천히 사라지기 때문에 몸이 알려주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보셨다면 이제부터는 하체 근육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방법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의가 추천하는 하체 근력 강화 운동 하루 5분 루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해보셨다면 이제는 왜 하체 근육이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볼 차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서서히 힘을 잃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극 부족에서 옵니다. 그 자극을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를 움직이는 운동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냅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의 근육 중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 하나를 움직일 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움직임은 심장을 자극하고 혈액을 뇌까지 쭉 끌어올리는 자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 혈류 덕분에 산소를 충분히 받아 제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최대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이 탄탄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자료도 있죠.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실제로 뇌 촬영을 해보면 하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뇌는 전두엽, 해마 등 기억과 감정 조절을 맡는 부위 활동량이 훨씬 높습니다. 즉, 걷고 계단 오르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런 단순한 동작들이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 69세 남성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들어 갑자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지갑 둔데도 헷갈리고요. 검사를 해보니 뇌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체 근육량이 표준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요즘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루 15분씩 하체 위주 걷기와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꾸준히 권해드렸고 3개월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젠 다시 책 읽고 신문 보는 게 재밌어요. 생각이 또렷해졌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운동은 그 발병 가능성을 확연히 낮춰줍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 하체 운동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다리 하나를 움직일 때 뇌는 깨어나고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걸 저는 다리로 뇌를 깨우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의자에서 반복해 일어나고 천천히 걷고 계단을 한 칸만 더 오르고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 뇌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돈이 들지도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허벅지가 뻐근하고 무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반응합니다. 숨이 덜 차고 자세가 바로 잡히고 생각도 또렷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느껴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신 분 중 이제 손주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건 약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몸을 쓰는 자극, 특히 하체를 쓰는 자극이 우리 뇌를 지켜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허벅지를 조여보세요. 이게 바로 뇌를 위한 운동입니다. 하체를 챙긴다는 건 기억을 지키는 일이고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골다공증과 하체 근육이 어떤 관계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왜 골다공증이 심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만 약해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병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 근육 관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뼈는 가만히 있다고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만 뼈가 스스로 강해져야겠다 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 자극은 근육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하체에서 오는 자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움직일 때 뼈에 전달되는 압력과 충격이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이 자극이 사라지죠. 그 결과 뼈는 점점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뼈에게 운동하자 하고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데 근육이 없으니 명령도 없고 훈련도 없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걷는 양이 줄어든 어르신일수록 엉덩이뼈와 대퇴골, 골밀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 골절은 회복도 오래 걸리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죠. 하체 근육이 약하면 넘어질 확률이 높고 한번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이중 리스크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일어난 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는 회복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근육을 단련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한 75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졌어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대요. 그분은 6주간 입원하셨고 다시 걷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입원하면서 하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었고 자신감도 많이 잃으셨습니다. 결국 골절은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니라 근육, 정신, 생활 전반을 모두 흔드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 한마디를 꼭 드립니다. 근육이 뼈를 지켜줍니다. 뼈는 혼자 버티지 못합니다. 그 위에 얹힌 근육들이 지탱해줘야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육은 순간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충격은 무릎과 고관절에 쏠립니다. 이때 하체 근육이 튼튼하면 이 충격을 근육이 나눠서 흡수해줍니다. 근육이 없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뼈로 전달돼 금방 손상이 가죠. 한 여성분은 67세인데 몸무게가 43kg 정도로 마른 체형이셨습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셨고 걷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척추 압박골절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허벅지 근육은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분께 하루 10분씩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5번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15번까지 가능해졌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골밀도 수치가 미세하지만 상승했습니다. 이건 아주 드문 일이지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근육이 생기면 뼈도 반응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근육은 체중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 없이도 내 몸을 들고 움직이는 자체가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한 발 들고 서 있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뼈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다리 근육을 한번 만져보세요. 움직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물렁하고 힘이 빠진 느낌인가요? 그 느낌이 곧 내 뼈 건강이 지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바로 실천 가능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5가지 전문의 추천 루틴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실천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전문의가 직접 추천하는 하체 근육 강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동작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팔걸이 없는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세웁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천천히 일어납니다. 팔은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다 일어서면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회씩 2세트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5회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 반복하는 겁니다. 의자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이 두 부위가 강해지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양손은 벽이나 손잡이를 가볍게 짚고 한 발 한 발 무게 중심을 발바닥 중앙에 둡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하루 35층 정도만 올라도 충분합니다. 계단 운동은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 그리고 균형 감각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건 서서 하는 운동이에요. 주방 싱크대나 벽 앞에 서서 양발을 나란히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만 섭니다. 최대한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10회씩 2세트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뿐 아니라 발목 주변 근육까지 강화해 줍니다. 넘어짐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바닥이나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눕습니다.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반대쪽은 무릎을 세워줍니다. 이제 쭉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10회 반복한 후 다른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무릎 관절 보호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앉아서 발끝 펌프 운동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양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이제 발꿈치는 붙인 상태로 발끝을 들어 올려 앞뒤로 까딱까딱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발끝은 바닥에 붙이고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이 두 동작을 교차로 반복하면서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이건 혈액순환에도 좋고 다리 저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운동 모두 하루 10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 동작만 정해놓고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의자 스쿼트, 화요일은 뒤꿈치 들기, 이렇게 요일마다 운동을 나눠도 좋습니다. 또는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나눠서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 작게 나눠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 보면서 광고 나올 때 따라하기, 전화통화하면서 뒤꿈치 들기 해보기,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작게 실천해 보세요. 어떤 운동도 시작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다리가 덜 떨리네?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드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편하네? 이런 말 한 달 안에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곧 뇌를 살리고 뼈를 살리고 당신의 일상을 다시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동작 따라 해보시고 매일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운동들을 어떻게 실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는지 운동 습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운동법 잘 따라오셨나요? 이번에는 그 운동들을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운동 습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은 한 번 잘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매일 운동하자 이렇게 다짐하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운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TV 보면서 운동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드라마나 뉴스 보실 때 광고 시간 있죠? 그 23분을 활용해서 의자 스쿼트 5회, 뒤꿈치 들기 10회, 앉아서 발끝 움직이기,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을 짧게 해보세요. 특히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은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따로 노는 시간이 아니라 생활 속 일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알림 활용하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시죠? 그 안에 알람 기능이나 일정 앱 기능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하루 2번,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이렇게 알림 설정해 두세요. 화면에 딱 떠 있으면 그 순간 딱 1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몸이 알람 울리기 전에 먼저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함께하기입니다. 운동은 혼자 하면 외롭고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친구랑 같이 하면 웃으면서 하게 되고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통화하면서 같이 걷기, 동네 공원에서 일주일에 3번 만나기, 이런 소소한 약속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걷기 귀찮았는데 친구랑 약속하고 나니 아침마다 기다려져요.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몇 번 일어났는지, 몇 분 걸었는지, 힘들었던 점은 뭐였는지 짧게 메모해 보세요. 기록을 남기면 내 몸의 변화도 눈에 보이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꼭 노트가 아니어도 달력에 5 표시만 해도 충분해요. 그 5가 한 달 가득 채워질 때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해냈는지 스스로 감동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사람 몸은 반복에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이게 매일 반복되면 뇌가 그 순서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양치하듯 운동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기억해야 하지만 3주만 반복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간을 정해두기입니다. 운동할 자리를 집안에 하나 정해주세요. 소파 앞, 식탁 옆, 거실 한쪽 구석, 그 자리만 가면 운동 모드로 바뀔 수 있도록 의자 하나, 요가 매트 하나 준비해 두세요. 공간이 기억을 불러오기 때문에 운동이 더 쉽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칭찬과 보상하기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 10분 운동했으니까 좋아하는 간식 하나 먹자.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했으니까 따뜻한 목욕으로 보상하자. 이런 보상이 있으면 뇌가 그 경험을 즐거운 기억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음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여덟 번째는 부탁하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매일 운동하는지 체크해줘. 내가 게으르면 한마디만 해줘. 이렇게 부탁해두면 나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더 잘하게 됩니다. 이건 운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홉 번째는 운동 즐기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 틀고 운동하거나 창문 열고 햇빛 받으며 움직이거나 귀에 무선 이어폰 끼고 산책하면서 오디오북 듣는 것도 좋아요. 운동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면 절대 귀찮지 않습니다. 열 번째는 내 몸을 자주 칭찬하기입니다. 오늘도 움직였네. 잘 버텼어. 어제보다 나아졌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몸은 그 응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운동 습관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한 분들이 1년 후엔 확실한 차이를 느낍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하체 근육 하나로 어떻게 10년 젊어지는지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의 기둥이고 몸과 마음의 중심입니다. 근육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회복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무릎도 허리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하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체는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을 끌어올리고 몸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심,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 힘이 살아야 일상도 살아납니다. 산책이 즐겁고 장 보는 게 가볍고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70대, 80대 어르신 중 이런 말씀하신 분 많이 봤습니다. 다리 힘이 조금만 돌아와도 내 인생도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근육이 주는 힘입니다. 하체 근육을 회복하면 시간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의 내 모습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몇 살이든 반응합니다. 그걸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직접 봐왔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하체 힘 되찾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몇 달 후엔 계단을 오르시고 손주랑 시장도 가시고 지하철도 혼자 타고 지금은 여행도 다니십니다. 그 변화의 시작 단 5분 운동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10년을 되돌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하고 성실하게 회복합니다. 오늘부터 단 5분, 그 5분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끄고 나서 바로 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죠?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한 번만 일어나도 좋습니다.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5번.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회복시키고 있다. 나는 내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몸은 그 말에 반응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체는 제2의 심장입니다. 다리 근육을 챙기는 건 심장을 살리는 일이고 뇌를 깨우는 일이고 삶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하체를 챙기는 게 곧 나를 챙기는 일입니다. 영상이 끝나도 오늘부터 매일 한 걸음 더, 한 번 더 일어나기, 한 번 더 버티기,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을 다시 밝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윤재였습니다. 65세 재활운동 전문가로 40년째 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운동 시작하신 후 변화가 생기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